이 원고는 축구 작가 헨리 헌터가 에릭 다이어를 인터뷰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Open your mind. 화요일 저녁 알리안츠 아레나로 향하는 길에 에릭 다이어는 자신이 다시는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다이어는 그를 사랑하고 어려울 때 그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델레 알리, 얀 베르통헌, 무사 덴벨레, 마튜 도어티 및 새생용을 생각했습니다. 전 토트넘 팀 동료들은 항상 그를 위해 있었고 항상 행운의 메시지를 보내고 항상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이어가 라치오를 상대로 바이에른의 중요한 16강 2차전을 앞두고 있을 때 30세의 이 선수는 또한 2022년 10월에 사망한 토트넘의 피트니스 코치 지안 피에로 벤트로네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날개였죠. 나와 그 사람만 함께 체육관 세션을 하곤 했는데 그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항상 나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힘과 명예라는 말로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이어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다시 하게 될지 몰랐고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감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도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참가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안토니오 콘테와 함께 토트넘으로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스퍼스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이어도 벤트론이 62세의 뇌출혈로 사망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관계뿐이에요. 다이어는 수요일 오후 조용하고 친근한 뮌헨 호텔에 앉아 그의 말을 잘 듣는 코라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다이어의 삶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는 안나와 결혼했고 올해 태어난 딸아이와 새로운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 8강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는 더 높이 평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363경기 출전 기록에서 7위에 올랐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는 49경기에 출전했으며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아 중요한 골을 넣었습니다. 2018년 월드컵 콜롬비아와의 승부차기에서 페널티킥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엘리트 감독들이 그를 뽑았습니다. 저는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 포스테글로 그리고 지금은 투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 5명의 감독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감독들입니다. 다이어는 그의 첫 번째 클럽인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벽에는 루이스 피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나니, 다이어를 기념하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들 중 하나이고 그곳은 제 클럽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 것 같은 곳은 포르투갈이에요. 나의 형성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이어는 6살에 그의 어머니 루이스가 유로 2004에서 일하면서 리스본으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다이어에게 해외에서 더 높이 평가받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항상 영국보다 포르투갈에서 더 높이 평가받는다고 느껴왔습니다. 영국에서 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조금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에게 더 비판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재밌게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그런 평가를 더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저는 여기 독일에서 저에 대한 클럽의 감사를 정말로 느낍니다. 모두가 새로 태어난 아이는 잘 지내는지, 가족은 잘 지내는지, 마누엘 노이어와 토마스 뮬러의 친절함 등을 묻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는 스퍼스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는 이곳을 좋아합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팬들을 흥분시키는 반짝이는 새 소재보다는 오래된 가구의 일부였습니다. 다이어는 거실에 있는 의자를 9년 반 동안 사용해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어가 작년에 결국 수술이 필요한 사타구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여름 포스테글로가 와서 미키 반더펜을 데려왔고 다이어는 요구사항에 비해 임의였습니다. 다이어는 반더펜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이자 플레이도 할 수 있는 6피트 5인치의 센터백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포스테글로와 6개월 동안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내가 매니저가 된다면 함께 일했던 모든 매니저들 중에서 아마도 내 스타일이 포스테코글로의 스타일과 가장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플레이 측면에서 서로의 느낌이 달랐을 뿐입니다. 최근 바이에른 완전 이적이 성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제 자신에 대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점입니다. 11월에 제가 이런 자리에 앉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보낸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열심히 훈련했고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끝에서는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어둡게 보였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건강을 유지했고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다이어는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특히 잉글랜드의 센터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라치오의 위협과 압박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바이에른이 3대0 승리하는 동안 다이어의 주목받는 수비 강점인 차분한 가로채기, 공중볼 능력, 깔끔한 패스가 증명되었습니다. 잉글랜드 감독 가레스 사우스게이트가 폼을 잡았다면 다이어가 그 프레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플레이한 방식에 정말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이후로 가레스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잉글랜드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 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로에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결코 은퇴하지 않습니다. 항상 뛸 수 있습니다. 거기 있지 않으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 팀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환상적입니다. 사람들은 황금 세대에 대해 집착을 갖고 있지만 황금 세대가 펼쳐졌지만 바로 준결승, 결승전 그리고 결승에서 패했습니다. 황금 세대는 지금까지 이 세대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는 라치오를 상대로 2골을 넣은 바이에른 팀 동료 해리 케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리는 세계 최고의 마무리 선수입니다. 리오넬 메시를 제외하고 왼발잡이 선수 중에도 해리보다 더 나은 왼발잡이 피니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홀드업 플레이도 있고 공중에서 매우 훌륭하며 특히 그가 경기장 왼쪽에 있을 때 몸을 돌리는 방식과 오른발로 몸을 돌리는 방식도 세계 최고입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에 대한 많은 추억과 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얀과 무사.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토트넘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갑자기 많은 돈을 벌고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뛰게 되었는데 얀과 무사가 저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20대라면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2명의 선배에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지켜보라고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이어는 최근 자신이 자라면서 겪었던 학대를 폭로한 델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체 그림이 없었어요. 델레에 대해 가장 속상한 점은 내가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뛸 때 나는 그와 함께 밀턴 케인즈에 갔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란 곳, 친어머니가 살았던 곳, 학교, 그가 놀던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나만 맹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델레는 나에게 충성스럽고 충성스러운 친구였으며 내 인생에서 여러 번 좋은 친구였습니다. 라이언 세세뇽은 부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고 저는 그를 위해 옆에 있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캔을 하러 갔을 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첫 번째 사람이 세세뇽이었습니다. 도어티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아내보다 그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서 첼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을 때 그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이어는 자신을 선수로서 이끌어준 포체티노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팀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에 있어 훌륭한 기본 원칙을 모두 제공해 주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인 2014-2015 시즌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첼시에서의 시즌과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리그컵 결승에 진출했고 프리미어리그 5위로 괜찮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감독이었습니다. 다이어는 스퍼스가 첼시에게 패했지만 그의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던 2015년 리그컵 결승전을 생각합니다. 다이어는 전 첼시 공격수 디에고 코스타 같은 캐릭터를 상대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경기에 그런 캐릭터가 점점 적어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코스타는 포르투갈어로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했고 나는 포르투갈어로 대답했고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곳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특히 외국 선수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토트넘 아카데미를 갓 나왔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다이어는 스퍼스 회장 다니엘 레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 레비는 매우 강력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는 클럽을 돌보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가서 레비 아웃을 보고 이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축구계 최고의 인프라, 최고의 훈련장, 최고의 경기장, 그리고 팀을 구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201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지금 FFP가 큰 이슈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클럽들을 보십시오. 다니엘 레비를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스날이 새 경기장을 건설했을 때 팀의 쇠퇴를 보았고 건설하는 동안 재정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마침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FFP 대화에서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토트넘 팬이 그런 식으로 클럽을 돌보는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당혹스럽습니다. 반성하는 분위기에서 다이어는 2020년 스퍼스 서포터가 다이어를 향해 형 패트릭과 관련된 욕설을 벌여 팬과 말다툼을 벌였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1분 30초 동안 계속했고 패트릭은 그 사람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갔습니다. 패트릭은 그 이야기에 대해 화를 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패트릭은 큰 소년이고 나보다 자신을 훨씬 더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트릭이 구타당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학대하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패트릭이 먼저 나에게 개입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대해 익숙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스포르팅에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18살이었을 때 스포팅 아카데미에서 벤피카 울트라스가 훈련장을 습격했기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이어는 FA로부터 기소되어 4경기 출전 금지와 관중석에 들어간 혐의로 4만 유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프로세스가 처리되는 방식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청문회에 갔는데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들은 팬을 대신해 팬이 그의 안전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방에는 선풍기가 없었어요. 나는 당신이 그를 대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과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고 사과하는 것보다 은퇴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가레스가 저를 위해 정말 좋은 편지를 썼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무리뉴도 나를 옹호했습니다. 나는 선수로서 매우 분명한 평판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이어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우리를 매우 강인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우리에게 잘못된 신발을 사주곤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학교 유행을 따라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전혀 중산층이 아닙니다. 내 친구들의 다양성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6명의 자녀를 두셨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이어의 아버지 제르미는 훌륭한 테니스 선수였지만 아들만큼 차분한 성격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뜨거웠어요. 나는 덜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세비야에서 스페인의 세르히오 라모스를 상대로 한 전면 태클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아버지였어요. 나는 그 태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라모스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런 일을 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라모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그 경기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바이에른에서 그는 팀의 정치가인 뮬러와 노이어를 빠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편안한 사람입니다. 1차전에서 라치오에게 패한 후 탈의실에서 토마스는 1대0이 됐는데 이제 알리안츠로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상황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엘 레버쿠젠을 10점 차로 뒤지고 있는 챔피언 바이에른은 격동적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클럽에서는 느낌이 다릅니다. 엄청난 기대가 있습니다.
리그에서 우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것과는 거리가 좀 멀지만 도전하면 될 것입니다. 시즌을 마치고 떠나는 투엘이 직장을 잃는 것이 불공평한지 다이어에게 물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달이었습니다. 감독이 떠나는 것은 당신이 위르겐 클롭이 아닌 이상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수로서 다른 곳을 보기 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살펴보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바로 에릭 다이어입니다. 다이어는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또 다시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